코로나 확산이 꺾일 줄을 모르며 결국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는 무려 6주나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제한이 유지되고 3단계가 계속되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직계가족 모임을 5인 이상 금지하는 수칙이 추가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절망이 특히 큽니다. 이제 무너지는 일만 남았다. IMF 때보다 더하다. 한계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 점심시간이지만 매장엔 손님이 없습니다. 주인은 빈 테이블을 행주로 닦는 것 말곤 할 일이 없습니다. 어느덧 매출은 코로나 확산 전에 5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낮에도 손님이 없잖아요. 절망이죠, 절망. 끝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근히 버티고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무너지는 거지. 오후 6시 전까진 4명,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는 4단계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돈 벌려고 출근했다가 하루에 돈 100만 원 적자고 가는 거예요. 더 힘들죠, 지금은. IMF보다. 이틀 전만 해도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기대가 컸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거, 이거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좀 지나칠 만큼 혹독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막막합니다. 짧고 굵게 끝난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좋았는데 또 연장이 됐잖아요. 앞이 캄캄해요. 지난달 14일과 15일 차량 시위를 주최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앉아서 죽어야 하는 것인지, 문 닫고 폐업하고 빚쟁이로 나 앉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이. 그죠? 저 옆에 현수막 하나 들고 있는 것도 저렇게 시비를 하는데, 자, 현수막 하나 들고 있으면 코로나 위험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예? 우리가 보편타당한 양심과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 현수막 저 한 5m짜리를 한 명이 들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외에서 5m 떨어져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위험합니까? 저거 한번 유튜브 다 촬영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저 5m짜리 현수막을 한 명이 들으라고 합니다. 무슨 옛날에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을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먼저 사는 겁니다. 전쟁터 속에서도. 사람이 2m 이상 떨어져서 저렇게 서 있는데 야외에서 뭐가 감염병적으로 위험합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부모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짓된 나라가 되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거짓된 나라가 됐습니까?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은요 그냥 동화 속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늘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이 되었더라고요. 식당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방역수칙 찾아보세요. 불특정 다수는요 식당에서 인원 제한이 없어요. 100명 200명 마스크 벗고 밥 먹어도 됩니다. 백화점에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콘서트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5,000명씩 합니다. 방역수칙 찾아보세요. 콘서트장 5,000명씩 해요. 그런데 야외에 이 공기 좋고 환기 잘 되는 데서 2명 이상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 우리가 제발 양심과 상식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화점 마트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지금 김부겸 총리 이번에 발표한 거 봤죠? 이번에 휴가철 피서 인파가요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저도 우리 집에 가족들이 휴가 가자 그래가지고요. 며칠 전에 콘도 펜션 예약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동해 아니고 남해고 없어요. 펜션이 빈자리가 없어요. 역대 고속도로 이동량 최대입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단 2명이 서 있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야외에서 단 2명이 이렇게 바람 부는 데 서 있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동사무소 구청에는 100명씩 들어앉아 있습니다. 야외에 2명 있는 게 위험한데 동사무소에는 일주일 내내 겁나서 어떻게 100명씩 들어앉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식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딱 통제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문재인 거짓된 인간이 딱 통제하는 게 2가지입니다. 야외의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 신앙 양심의 자유 2가지를 딱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건 줄 압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통제하는 게 2가지 뭡니까? 북한에서 통제하는 게 2가지가 뭡니까?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통제합니다 북한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북한 다른 건 다 돼요. 밥 먹고 결혼하고 다 됩니다 북한에서. 북한에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정치 집회의 자유와 북한에서 안 되는 게 예배의 자유 2가지가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빙자해서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게 딱 2가지예요. 뭡니까? 야외에서 집회 결사, 예배 2가지가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야외 집회가 안 되고 2명 이상 안 되고 예배가 금지됐다. 대면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가 사람 가립니까? 코로나가 문재인처럼 사람 차별합니까? 코로나는 사람 모이는 곳이면 똑같아요. 사람 모이는 곳이면 똑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많은 공무원들, 많은 경찰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백화점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이죠? 4단계에서. 백화점 식품관에는 마스크 벗고 밥 다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무섭다면서요. 코로나가 무서우면 백화점이 4단계에서 이렇게 인원 제한 없이 밀집해서 되겠습니까? 대형 마트가 인원 제한 없이 밀집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거기는 중요해서 그렇대요. 중요해서. 서울시청 안에 여기 공무원 지금 몇 명 들어있을까요? 몇백 명 들어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서울시청 질병관리청에 몇백 명씩 들어앉아 있어요. 그거는 왜? 관공서는 중요해서 그렇대요. 코로나 생기도 어쩔 수 없대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홍천의 워터파크에서 확진자 나왔답니다. 막 그 안에서 물놀이하고요. 빈자리가 없대요. 워터파크에서 확진자 나온 것은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니 너무 그러지마.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렇지. 이러고 있어요. 야외에서는 단 2명이 안 된다. 이게 상식에 맞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됐든 신앙인이 됐든 비신앙인이 됐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이면요.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국민을 통제할 때도요.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정말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내 양심이 정말 그렇게 생각돼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 머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는 것은요. 나치 시대 때 부역질했는 공무원이나 일제시대 때 부역질했는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일제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그 당시에 권력자가 명령한다고
그대로 할 겁니까? 다른 국민들한테? 지금 다른 국민들한테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죠. 먼저 사람이면 생각을. 모든 국민은요, 헌법상의 기본권이 먼저 아세요. 헌법상의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권은 헌법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게 뭐냐? 헌법에 위배된 얘기를 할 때, 인륜에 위배된 얘기를 할 때, 상식에 위배된 얘기를 할 때,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서 저항할 기본권이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자, 5.18 때 발포하라. 그 위의 명령에 따라서 발포한 공무원 위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발포하라. 국민에게 발포하라.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공무원도요, 가장 먼저 따라야 될 게 헌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양심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국민을 억압하라는 것을 따르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사회 회장으로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는요, 사기 코로나, 거짓 코로나가 됐습니다. 백화점에는 4단계에서 인원 제한이 없고 야외에서는 단 2명이 안 된다는 이런 사기꾼 코로나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기가 거짓이 대한민국에 판쳐서 되겠습니까? 거짓이 판칠 때는요, 거짓은 교회에서는 막이라고 부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막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대요. 실내에서는 몇백 명 모여도 된대요.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술 마시다가요, 야외에 와서 마스크 뒤집어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씩 계속 쏟아지죠? 야외 집회 못한 지는 1년 됐어요. 야외 집회 안 하면은 확진자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실내에서 술 먹고 백화점 이런 데서 다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지 않는 거예요. 4단계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백화점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야외 집회하고 예배 외에는요, 내가 생활해보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술 먹는 것도 되고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되고요, 비행기 타는 것도 되고, 내가 어제 확인해 봤습니다. KTX, SRT 한 칸 뛰기도 안 합니다. 지금 한 칸 뛰기도 안 해요. 4단계에서 한 칸 뛰기 하는 줄 알았어요. 매진이에요, 매진. 기차가 매진이고 비행기가 매진입니다. 비행기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 매진 비행기를 타면 됩니까? 야외에서 2명이 안 된다면서? 여러분들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가장 소중한 무엇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예배 신앙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사람, 신앙 양심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개돼지입니다. 북한 주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도 딱 2가지 외에는 다 있어요. 북한에도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땅똥 사고 다 해요. 북한에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집회 정치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양심의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문재인이가 했던 일이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만 말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는 문재인이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엄벌에 처해야 돼요. 야외에서 단 2명의 집회가 안 된다는 거, 이것은 국민의 인권의 말살입니다. 실내가 야외보다 위험한 거 아시죠? CDC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고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도 돼 있어요. 야외에서는 2m 떨어질 수 있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야외에서는 단 2명도 못 모인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집회 결사의 자유의 말살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이 마귀짓, 거짓에 대해서, 이 거짓된 방역에 대해서 문재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박원순이가 하는 거짓 방역을 너무나 잘 따라하는 인간이 오세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도는요 도민이 1300만 명인데 1300만 도민이 있는 경기도에는 예배금지 행정처분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제가 어제도 대형교회 목사님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어제 만났어요. 저녁에 만나서 식사 같이 했는데 자기 교회 700명 1000명씩 모이는데 경기도 아무 문제 없대요. 지금 서울 시내 교회에만 주일마다 탄압하고 교회 폐쇄하고 가서 공무원이 가서 못살게 굴고 예배 힘들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나왔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짓을 하냐, 왜 교회에 대해서 예배 탄압을 이렇게 하냐 하니까 나왔는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 오세훈이가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유튜브로 다 촬영하세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경기도는요 이재명 같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같은 자기 친형을 강제검사했던 이재명도요 경기도 내에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가 말살하고 있습니까? 오세훈이가 말살하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자, 온평제일교회 서울에 있습니다. 방호복 입고 오죽하면 방호복 입고 예배드리는 온평제일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하도 오세훈이가 와서 괴롭혀가지고. 자, 지난주 제가 가서 공무원 경찰 10명하고 싸웠던 에스라교회, 에스라교회도 서울에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어요. 교회 지금 예배 매주 와서 탄압하는 예수비전 선결교회 검천구 서울에 있습니다. 교회 폐쇄한다고 겁박하는 사랑제일교회 성북구 서울에 있어요. 전부 서울에 있는데 성북구청, 원평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오세훈이가 시켜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이게 오세훈이 그런데요 어떤 교회 목사가 오늘 또 오전에 그럽니다. 오세훈은 비판하지 말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질이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는 인간은 똑같이 비판받아야지. 오세훈이가 예배를 말살하고 교회를 비판하면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정치질이죠. 여러분들 오세훈은요 뻔뻔에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도 안 하는 짓을 오세훈이가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경기도의 교회들은요 주일날 단속 안 해요. 서울 시내 교회들만 단속하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이 짓 한다는 것은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죠. 제가 자 국민들이 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형사 처벌한다는 명령을 문재인이가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들이 의사가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안 하면요 그냥 선택이 아니고 형사처벌시키는 그 법을 시행하라. 오세훈하고 이재명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그랬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이재명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제가 경기도 회장이어가지고 그때 직접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 말이 안 되네요. 국민이 검사받는 건데 그걸 어떻게 형사처벌합니까?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루 만에 저한테 이재명 지사가 연락 왔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서울에 오세훈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같은 당인데 어떻게 안 합니까? 서울 오세훈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럽디다. 오세훈이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한테 납작 엎드려 있는 게요 이재명도 곤혹스럽다고 말하는 정도가 오세훈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시장입니까? 오세훈이 이런 짓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세훈도 똑바로 알아야 될 게요. 오세훈이 임기가 1년도 안 되잖아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내년에 당신 정치인인데 뭐 할 거예요? 당신은 대통령이고 서울시장이고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이면 지금 목숨 걸고 양심에 따라서 하고 이 거짓 방역에 대해서는 거짓되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야외에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확진자 안 늘어요. 의학적으로 늘 수가 없어요. 거짓에 어떻게 늘겠어요. 그래야지 문재인의 거짓이 드러나고 자유민주주의 측의 후보는 다르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거지. 지금은요, 이재명이가 오세훈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하는 정도예요. 이재명도 양심 찔려서 교회 예배 탄압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지 모른다고 오세훈 이 인간이 늦게 배워가지고 도둑질을 지금 완전 재미 붙였어요. 교회 탄압하는데. 오세훈은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팩트 확인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청 이름으로 예배 금지, 운영 금지가 내려오길래 이게 구청이냐 시청이냐 저는 한참 헷갈렸어요. 그런데 구청 직원이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는 힘없어요. 서울시청이 다 하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와서도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판사가 정말이에요? 정말 서울시청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서울시청이 다 해요. 예배 탄압하고 김일성이처럼 예배 금지시키는 거요. 구청은 아무 힘도 없어요. 서울시청 우리는 눈치 볼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판사가 죽었습니까? 변호사가 죽었습니까? 이런 짓을 서울시청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청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오세훈도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서울시장 몇 년 할 거예요? 10달도 앞으로 못 할 거 아닙니까? 오세훈 당신 임기 10달도 안 남았어요. 당신이 국민들 앞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시장을.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표라도 찍어주지. 그냥 영구 정계 은퇴할 것 같으면 이직 계속해요. 어차피 10달밖에 못 할 거, 진리를 지키다가 6달 하다가 쫓겨나는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뭔 좌파 밑에 사람이 눈치가 보여. 간접적으로 들리는 말은 오세훈이가 그런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이고 밑에 직원들이 박원순 때라 가지고 좀 좌파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더라? 문재인하고 정계가 자꾸 시키는데 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딴 소리를 한대요. 간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오세훈한테 당신 왜 이런 짓 하느냐. 당신 왜 서울 시내 단 2명도 야외 집회 못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이 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짓 하느냐 하니까 오세훈이가 빌라도처럼 딴 사람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지금 딴 사람 핑계 댈 게 따로 있죠. 인생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몇 달 살 거라고요. 사람이요 올바름과 의를 행하면요 그게 그 사람한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박원순처럼 자살하고 싶어요? 왜 거짓된 일을 합니까? 서울 시내 백화점 확진자 100명씩 나와도 지금 영업 다 합니다. 인원 제한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서울 시내 백화점부터 인원 제한 시켜봐요. 차라리 백화점은 중요해서 못한대. 중요해서. 예배는 중요 안 합니까? 응? 국민의 목숨과도 같은 진짜 야외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북한 가서 살면 돼요. 북한 가서 집회의 자유가 없는 북한 가서 살면 돼요. 그거는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빨갱이 공산당의 차이가 뭔데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면요 북조선 인민 다 된 겁니다. 오세훈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디 지금 문재인한테 부역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오세훈 잘 봐줄 것 같아요? 좌파들이 오세훈 잘 봐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신을 지켜야지요. 양심 팔고 영혼 팔고 서울시장이가 뭐 할 겁니까 당신이? 양심 팔고 영혼 팔고 서울시장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세훈도 초등학교 나왔으면은 백화점에 인원 제한 없는데 야외에서 2명 하는 거 웃기는 문재인의 거짓이라는 것 좀 알 거 아닙니까?
야외에서 2명 모이게 한다고 코로나가 늘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콘서트장 5,000명씩 하면서 개척교회 10명, 20명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평포 부리는 오세훈이가 그게 깡패지,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들이 오세훈은 비판하지 마라. 제가 오세훈 비판한다고 정치 행위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치하려면 저 이렇게 안 합니다. 정치하려면 한 군데 들러붙어야죠. 제가 바보입니까? 민주당한테 들러붙든지 국민의힘한테 들러붙지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거짓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예배를 말살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양심을 회복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서울시청 공무원들도 양심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영등포 구청부 직원 나왔을 때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한테 모욕이래요. 여러분, 머리 있으면 생각해보라는 것은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게 모욕스럽게 들리는 것은 자기가 참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백화점은 인원 제한도 없는데 교회에 여기 10몇 명 모였다고 와서 단속하는 당신 머리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콘서트장은 5,000명씩 모이게 하면서 예배 단속하고 야외에 2명 서 있다고 위험하다고 떨어지라고 하는 당신 마네킹입니까? 인조인간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우리가 사람의 양심을 회복하고요.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왜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압니까? 왜 확진자가 늘어날까요? 교회 예배는 4주째 금지시켰고 야외 집회는 4주째 금지시켰으면 확진자가 4주 만에 확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단 한 명도 안 줄어요? 야외 집회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발생하는 것은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식당, 휴가지에 밀집하는 2천만 육아 인파, 이게 원인이란 말입니다. 어디 지금 생사람 잡고 마스크 벗고 술 먹고 밥 먹고 다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술잔 좀 돌리지 마세요. 자기 술은 자기 잔에 부어서 먹어요. 왜 옆 사람한테 술잔 돌려요? 그런 게 코로나에 위험하다고요. 지금도 술잔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무식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나와서 근엄하게 2명 이상 서지 마세요, 이러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집에 가서 천장 보고 누워있으면요 자존감이 없고 행복감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2021년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뭐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거짓된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요, 거짓된 인간은 망합니다. 거짓된 가족도 망합니다. 거짓이 습관이 된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곳을 단속하세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야외에 2m씩 떨어져서 마스크 쓴 집회를 단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2m씩 떨어져서 조용히 드리는 예배를 빨갱이 공산당처럼 탄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상식이 안 맞습니까? 백화점에는요 정신이 없어요. 지난주에 고향에 스타필드 갔는데, 누가 갔는데 막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터져나가서 발표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야외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마라. 휴가철에 빈 숙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러지 맙시다. 지금 대한민국이 철저하게요, 제가 사람을요, 저는 상종 안 하는 인간이 딱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양심 대 양심으로서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는데요, 그 순간에 거짓말하는 인간은요 저는 다시는 상종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간 대 인간. 당신도 인간, 나도 인간. 당신도 부모가 있고, 나도 부모가 있어. 당신도 자녀가 있고, 나도 자녀가 있어. 인간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야외 2명 서 있는 게 진짜 위험해 보여? 당신 식당에서 밥 안 먹어? 그럼 뭐라 그런지 압니까? 눈동자가 저 눈에 몸 마주치면서요, 공무원이요. 그거 나한테 묻지 말래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거 나한테 묻지 말래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부역질 한다고 월급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세훈 시장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정치적인 꿈이 있다면요, 인간의 본분의 양심에 가장 충실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럴 때 당신한테 감동을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그럴 때 당신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양심을 지금이라도 회복하고 문재인과 정은은요, 단호히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책 만지지 마라, 예배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소리지.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성경책 안 만지면 뭐합니까? 그러면 성경책 만지지 말래요. 교회에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인감 증명될 때는 100명 200명 만지더라, 사인하는 펜을. 여러분들 제발 양심을 회복하고요, 이것도요, 아주 미미한 오세훈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도 아니면요, 더 이상 이런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서울시청 앞에 나와서 오세훈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편으로 돌아와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예배 신앙 양심의 자유를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보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소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한 부분은 대통령님 약속대로 인원 증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구급대 탑승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게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저의 25년 근무 기간 중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즘 폭염과 코로나로 인해서 대원들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근무교대를 통해서 모두가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책임감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조직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2만 명 정원,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립소방대원 건립, 이런 약속들을 제가 차근차근 다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정말 요즘 아주 역대급 폭염이죠. 일일 계속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일 자체가 아주 고되고 위험한 일인데, 폭염 때문에 훨씬 고생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고생 덕분에 많은 온열 질환자들 아주 신속하게 이송에 대해서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폭염에 취약한 쪽방송이나 고지대 또는 또 축산농가 이런 쪽에도 출동해서 사수를 해준다든지 생활용수를 공급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우리 폭염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특히 근래에 더 이제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이 선별 그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여기에 정말 이거는 일반 우리
지방에 있는 선별검사소의 경우에는 냉난방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나오는데 임시선별검사소의 경우는 그냥 폭염 속에 그냥 천막으로 걸막치고 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음 조끼를 제공하고 얼음 팩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식 에어컨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목걸이 선풍기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도 역부족이었는데 우리 소방청에서 회복 지원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아주 훌륭한 쉼터를 제공해 줬고 그것이 정말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진에게 아주 큰 위로와 그다음에 또 감동을 주었습니다. 외신에서도 또 하나의 K방역이라고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소방청이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니까 경찰에서도 기동대 버스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냉방 차량들을 제공해서 우리 방역에 임하는 분들이 그래도 때때로 휴식을 취하면서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광훈 씨는 2차 대유행 악몽을 재현할 8.15 집회 강행을 즉시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오늘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를 동반한 4차 유행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내와 협조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담아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업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이미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든 골목 상권의 아픔을 더불어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역이 곧 민생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지금의 확산세를 잡는 것만이 골목 상권의 활기를 되찾아올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작년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집회로 인해 2,000여 명의 확진자를 촉발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정광훈 씨를 상대로 4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방역 무시, 막무가내 집회 주최 측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더욱 기가 찹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어 불복종 운동 전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4차 유행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조성해 8.15 집회를 막고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진단검사를 강압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는 가짜뉴스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반박하는 쪽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조악한 상식 이하의 주장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1인 시위만이 허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명백한 불법이며 우리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4차 유행을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도 이와 같은 행위를 정부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개학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의 한숨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정광훈 씨는 더 이상 경거망동으로 전 국민께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8.15 집회 강행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여 민관 군의 전시 임무 수행 체계를 확고히 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한미훈련은 북남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후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성명을 냈습니다. 김여정의 하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이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란거리가 아닌 일이 언제부터인가 논란거리가 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그 인간부터 국회의원, 국군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 여자의 명을 따르는 꼴이 되었습니다. 주적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적이 아니라 주연이 돼버렸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남쪽에서 아직 석탄 같아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는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정은 남매에 끌려다닌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다. 대북 전단 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김여정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공측의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원칙대로 한미합동훈련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2차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안보관과 그에 따른 말과 행동이 그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매년 해왔던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신데 그 중에 2016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 2개의 영상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키리조부와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한미훈련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던 수석비서관 회의 일부와 같은 해인 2016년 8월에 있었던 제1회 일지국무회의에서의 모두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데 지금 정부처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훈련을 통해 국력을 높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박근혜 정권이 다시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례 없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로서 각 이사국들의 의지가 담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동안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 핵과 북한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북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과 세계 각국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안보리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긴밀히 공조하면서 양자, 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 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한미 연합연습이 실시됩니다. 우리 국민한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을지 연습이 실시됩니다. 을지 연습은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해서 민, 관, 군의 국가적 비상 대비 능력을 높이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매년 실시해온 정례적, 방어적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을지 연습을 비난하면서 금년에는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핵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군사적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없을 때도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은 연초부터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실험을 계속해 왔으며 SLBM과 노동, 무수단 등 탄도미사일을 10차례 넘게 발사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유사시 우리 영토와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막아내고 응징할 수 있는 튼튼한 방위태세를 갖춰야만 하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을지 연습은 이러한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여 민, 관, 군의 전시 임무 수행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시에 적용할 각종 계획과 소산시설, 전시 물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 위주로 확인, 점검해서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이버 테러나 GPS 전파 교란은 평시에도 심각한 위협이므로 실전과 같은 수준의 대비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현대전은 국민들의 전승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총력전인 만큼 온 국민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범국가적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시의 민관이 합심해서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 전시 법령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체험형 훈련도 내실 있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작은 균열이나 방심에도 무너지는 것이 국방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라는 말을 잘 새겨서
관계부처는 을지 연습의 전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 을지 연습을 구실로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기억해보자고 100년 전으로 거슬러 그날의 기적 그저 시기전 떠올려 그들의 심정 하나 둘 종로에 모인 외침들이 거대한 파도 만들어 전 세계 울린 미르키즈 거친 이 땅바닥 비철갑을 두른저 소나무 나 그들을 닮았지 단단히 버텨낸 올 하루 가을 하늘 맑은 눈뜬 거야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서야 밝은 난 내 가슴 빛나 온갖 우리는 하나 천리 사랑과
영화들을 만들어 그래 기뻐할 수 있는 지금 순간들을 빚어주셨지 그들을 배워 두려움의 용기 No 삐걱 흔들리는 요람 속 백년 일희일비도 실컷 난 믿어 꿈꾸는 작은 거인이 이 땅에 대어 백구에서 헐 호랑이 기운 솟아나 위에 져서 남은 철갑을 두른 듯 대한민국 만세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그날을 기억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오두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나와 너가 지켜 꽉 잡은 손을 다시 펴 그래서 신구라고 불러지 함께 둘러앉은 식탁 서로를 향한 맘에 없어 마침표 가지각색 다른 뭔가를 것들이 많아 사는 것까지도 허나오니 사실로 닮았지 많은 것들이 하나가 돼 바라봐 같은 곳 이라는 동화란데 높고 그림없이 가는 우리 가슴 이건 단식일세 이건 안중근의 손바닥 소녀의 꿈 유환순의 손바닥 대한국인 그 사랑 물려받아 뜨거운 심장 하나 우리는 하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다같이 만세 만세 모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품속 위에 서 있는 나를 그대들은 아는가? 홀로 지켜야 하는 난 맞설 것이다. 폭풍치는 곳, 내 발걸음 향하는 그곳, 망망대해에 나 홀로 거친 파도에 쉼없는 노를 저으며 의지의 날개로 거대한 바다를 헤치며 칼바람에도 맞서며 나의 심지에 불을 붙이리라.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역사와 운명에게 모든 걸 맡기고 들려 달빛 먼 길 홀로 걸으리. 나의 인생 조국에 바칠 것이다. 역사와 운명이 가리키는 저 어둡고 커다란 길 향해 나는 걸어갈 것이다. 이 모든 짐을 다 안고서 내 무덤에 짐을 뱉어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쿵쾅대면서 요동을 쳤던 심장, 툭툭 쳐지는 지편전 아래 숨가 만든 흠민정은 우리 귀한 민족을. 나는 다시 민족 통일 꿈을 꾼다. 일어섰던 빛과 색깔을 잃은 기와 색을 잃은 사회에서 색을 말한 기사. 뱉지 않은 항복, 우리가 뚱뚱 광복. 시청 앞에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하늘의 기사, 그리고 차라리 변했던 기와 한민족의 어리석인 광활 문합 촛불들이 우리가 아직 썩은 게 아님을 증명해. 정남한 산비 정신 우린 아직 건재해. 한민족끼리 총을 겨눴던 6.25와 허리가 끊어진 분단 국가라는 단어가 남긴 상처와 아픔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많은 짐이겠지. 금천리 화려강산 나의 대한민국.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기보전하세. 기억은 나이 2002년 우릴 다군 그 사건을 IMF를 견딘 한강의 기적을 당당히 일어나서 IT 최강국 타이틀을 만든 자랑스런 우리 한국. 세계도 인정한 한글의 위대함과 세계를 떨게 했던 태권도 종주국 나라. 이런 자랑스런 나라의 국민이 나야. 오늘도 당당히 아침 해를 맞이하는 나. 머리에 갓은 주상념들이 만든
이제는 이끌어가야지 동쪽의 호랑이가 그게 포효를 하듯이 누군가 산줄리 하려 그 항상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Remix, yeah. 쓰라린 가슴 계속 내뱉는 한숨 색을 잃어가는 나의 쓰라린 식은 날숨 여전히 많은 게 변해도 그댈 못 잊네 심장에 박혀진 그대는 너무나 크게 아리아리 쓰리 맘을 품고 나의 맘이 갈길갈길 지켜진다 해도 그대만의 부르리 그대만의 그리리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대만의 그리리 그대를 찾아 먼 길을 떠나겠지 별이야 외치며 그대를 찾겠지 너무 차가운 밤하늘의 달빛 너무 따가운 저 하늘의 햇빛 그대를 그리워해 몇 마디를 외쳐봐 눈물을 삼키며 그대를 계속 또 외쳐봐 내 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디서 아리랑 아라리요 세상을 쓰리고 아파가지마 아리랑 고개를 두세 번을 넘어가 쓰라린 인내는 두세 번을 넘어나 눈물이 메말라 몸에 힘은 빠져가 쓰라린 그리움이 나의 주위를 맴돌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나를 더 울려 어느새 감기와 오열의 밤을 새며 울며 불며 밤마다 귀가 살려 그리움을 죽여 눌러 눈물을 씻고 씹어 미래는 너 짓고 짙어 매일 밤 거리에 걸음걸이를 걸어 그대라 원점에 내 걱정거리를 걸어 외로움에 울부짖는 소리가 그대의 고음하게 닿을 수나 있을까 내 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디서 아리랑 아라리요 하늘 보며 내디더 나를 떠난 그대가 너무 미워서 욕을 해본다 그댄 가버렸고 없잖아 그럼 그댈 내가 왜 그리워해야 하나 무리로 니에 되는 내 심장이 안 되잖아 호흡이가 빠지고 눈물들이야 멈추잖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한미동맹 최고의 나라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와싱턴과 서울의 동맹관계 어느 정도 좋아지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또 군사적인 움직임, 심지어는 김정은이 제거를 위한 레짐 체인지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세력과 그리고 남한의 좌파, 주좌파 세력, 그리고 간첩들, 또 중국의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탄압되고 아무 죄 없는 분이 지금 억울하게 불법으로 감금돼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좀 애타게 아주 지금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안 풀어주지? 왜 석방할 때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카톡도 올라오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도 제가 이제 친박인 줄 아니까 저한테도 안타깝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 이번에 8.15 광복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 석방이 안 되면 문재인이야말로 가장 극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세계 역사서에 정말 아주 못쓸 그런 놈이라고 막 평가를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어제 그저께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고치에 있었던 몇 번 하고 싶지 않는데 거기서 반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는 게 반이고 또 안 나오신다는 것이 반인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국민개몽운동본부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택 국회의원이셨죠? 제가 네네. 아유 이게 1인 시위 자리라서 이게 좋은 말씀을 좀 우리 시간 내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해서 너무 아쉽고요. 계속해서 제가 그놈이 뭔데? 대통령을 처음 뵌 것은 뭐 다른 분들처럼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통했습니다. 글이 어찌나 맑고 향기로운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의 서예 작품을 보게 되고 또 직접 뵙고 말씀도 듣게 됐는데 늘 똑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참여정부 때 신용국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신용국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